일단 여기 순서 배열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번에도 37분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딱히 뭐 이렇게 뭐 거대한 거 준비해서 내는 것보다는 얘는 말에 맞춰서 끝말잇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끝말잇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 끝에 나오는 이번에 36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식물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그 지문도 그렇고, 그 오른쪽에 스펙트럼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지문도 그렇고, 이제 뭐 단락에 대한 어떤 이야기성이나 또는 뭐 밑에 나오는 내용들의 어떤 끝말잇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걸 나는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기조 자체가 우리가 순서 문제가 사실 논리를 따져서 읽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니와 그 문장 안에 숨어져 있는 힌트들, 내가 항상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이 힌트들을 잘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 표현 뭐 또는 또한 뭐 이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명시적 힌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을 명시적 힌트라고 그러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좀 비명시적인 힌트라고 부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관해서 조금 읽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얘기를 나눠보면서 진행을 해볼게. 첫 번째 문장에 아카데미아라고 해서 학술계에서 자, 너는 are taught, 가르침을 받았다. 일단 가르치다 아니지, 가르치다가 아니잖아, 맞지? 가르침을 받는 거야. 뭐 하라고 가르침을 받냐면 to write up your result, 너의 결과를 그렇게 따라서 쓰라라고 가르침을 받았대. 어떻게 따라서 적을 건데? 라고 해서 뒷부분과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다음처럼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 됐니? 자, 너의 결과지를 학술계에서는 어떻게 쓰라라고 가르침을 받았냐? 이렇게 따라서 자, I came up the hypothesis. 자, 우리는 가정, hypothesis. 우리는 어떤 가정이라는 것들을 생각해내고요. 자, 그리고 나서 then 우리는 이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했고요. 됐니? 자, 그리고 나서 I test my idea. 나는 내 아이디어를 테스트 검증했습니다. some more, 더 이상으로. 자,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험하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 해보는 거. 자, 그리고 and so on 이라고 해서 계속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니? some more and so on 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뭐 할 때까지 실험할래? dramatic fanfare. fanfare는 뭐 존담한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데 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타다가 영어에서는 타다가 짜장이야. 그 한국어에서는 짜잔이라고 해서 I proved this, 나 이걸 증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보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 내 결과에 대해서, 결과 기술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기술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내 결과지를 어떻게 써내려고 하냐. 첫 번째는 뭐였는데? 가정하고요. 두 번째 실험들을 하고요. 세 번째는 결과 증명. 이런 방식들로 서술했던 글이었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너네들이 본 거는 결과를 기술하는 방법을 너 학술계에서는 이렇게 배웠구나 라는 거였어. 맞아. 자, 그리고 나서 끝말잇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들만 한번 읽어볼게. 대신에 라고 했습니다. 다시. 대신에 결과 기술하는 방법 배웠어요. 학술계에서 가정하고요, 실험하고요, 결과 증명. 혹시 보여나? 혹시 이과생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건너요? 우리 학교에서 실험이라는 걸 하면 너네 학교 시험 동아리 같은 것도 많잖아, 맞지? 안 하나? 이거 순서대로 하는 게 틀렸니? 우리 문과생들 좀 모를 수 있어요. 알지. 네, 우리 문과는 좀 모를 수 있어. 근데 우리 문과는 안다. 이거는 억울하다. 야, 건조야, 틀렸니? 맞는 내용이에요. 대신에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 반대는 물론 이거와 야 이렇게 배웠는데 대신에 블라블라블라 한데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끝말잇기 돼? 방금 여기서 얘기해 준 건 뭐야?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 우리가 학술에서 어떻게 하라고 배웠는지를 얘기했는데 그냥 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갑자기 대신에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가 보면 일단 instead 대신부터가 좀 어색하긴 해. 읽어볼게. You need to tell us upfront. 자 다시 자 너는 우리에게 자 upfront 대놓고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대놓고 말할 필요가 있대요. 뭘 말하냐면 I proved this 나 이거 증명했어. And here's how I know it. 그리고 여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야. 야 이건 어때? 증명하고 나서 뭐가 나와? 방법이 나와. 맞아? 근데 앞에서 뭐였어? 결과를 기술할 때는 우리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게 실험이 뭔데? 방법일 거 아니야. 맞지? 실험을 하고 결과를 증명했는데 대신에 대놓고 우리한테 말할 필요가 있대. 뭐라고? 우리는 이걸 증명했고 결과를 얘기해주고 나서 여기 방법이 있다라고 이 역순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대. 에이? 갑자기? 우리 실험실 아니 우리 학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내용이니? 갑자기 뭐 이렇게 막 반전시켜도 되는 거야? 아니면 말을 예쁘게 하려면 너네 말대로 하면 되겠지. 봐봐 얘들아. 우리 지금 이러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봐 그 말이 되려면 이게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에 너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요 이렇게 해볼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신에가 오면서 여기서 얘기했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학술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우리는 대신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 뜬금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뜬금없죠. B번 한번 읽어볼게. A few more of them. 자, a few 이거 약간이라는 뜻 아니지 얘들아. 여기서는 잠깐만. 약간이네. 약간 더 많은 그들이 아마 좀 더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대요. 자, along for the ride. 탑승한 채로. 자, 탑승한 채로 옆에 더 같이 머물고 있대. 만약에 그 첫 시작선이 오프닝 라인 첫 시작선인데 그 첫 시작선이 뭐냐면 훅이라고 부른대 얘들아. 그게 뭐 어떤 언론의 용어로서는 훅이라고 부른대. 약간 노래에서도 가장 이렇게 끄는 걸 훅이라고 그러잖아. 훅이라고 부르는 그 첫 소절이 뭐라면 특히 흥미롭다면 그러면 더 약간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탑승한 채로 있을 거래. 뭐래? 조금 더 사람들의 흥미를 끌면 걔네들은 좀 더 거기 탑승한 채로 계속 쳐다보는 채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네. 맞나? 야, 여기서 댐이 여기 앞에 나오니? 그럼 그냥 사요나라야. 사요나라? 여기 댐이 없잖아. 누군데? 누가 거기 머물 건데? 댐이 나오니? 안 나온다고. 그럼 비러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맞지? 싫어보자. 자, 만약에 너가 이런 방식을 쓴다면 이런 방식을 온라인에서 쓴다면 얘들아 이 방식은 어디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 이 방식이 어디 있어? 무슨 방식이었니? 가정하고 실험을 한 다음에 결과를 증명하는 이런 방식을 온라인에서 쓴다면 그러면 엄청 없는 사람들이 너의 독자들이 모두 make it make it은 뭐 만들다 아니면 뭐뭐 이르다 이런 뜻 성공하다 어디에 이르다 이런 뜻이야. make it 정확하다 어디 쪽으로 이르를 건데 너의 그 극적인 결론 쪽으로 봐봐. 저기 few라고 해서 지금 부정어다. 너의 극적인 결론 너의 결론 온라인에서 글 쓰면
너의 결론 쪽으로 다다를 독자가 엄청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 없을 거래. 됐나? 자, no matter how라고 하면 아무리 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자, 아무리 그것이 그럴지라도라고 얘기했어. 여기 봐봐. 여기서 그것은 앞에 나오는 dramatic conclusion입니다. 너의 그 극적인 어떤 결론이라는 게 아무리 exciting하고 아무리 groundbreaking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너의 그 극적인 결론이 아무리 흥미롭고 아무리 천지를 뒤흔들지라도 세기를 뒤흔들지라도 너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독자들은 거의 없을 거다 라고 얘기했어. 맞나 얘들아?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요거 방식은 어디에서였는데? 학술계였지. 맞아? 근데 지금 뭐래?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온라인에서 네가 쓴다면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안 볼 거야 라고 얘기했던 글이었어. 맞나? 자,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네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가정하고 실험하고 결과 증명하고는 안 보잖아. 그럼 뭐만 보니? 결과만 보지 뭐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첫 번째 문장에서보다 그리고 또 B에서 첫 번째 문장보다 C가 좀 더 어울릴 것 같네요. 맞니? 왜? 학술계는 이런데 온라인에서 하면 망해라고 얘기한 거잖아. 안 읽을 거야. 됐나?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 자, 그래서 온라인에서 자, you don't have, 너 가지고 있지 않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대. 뭐를? 어떤 patience, 참을성을 가지고 있지 않대. 자, 어떤 참을성인데? 기다리는 참을성이야. 뭐에 대해서? 너의 큰 발견에 대해서. 맞나? 리뷰, 드러냄, 발견 이런 뜻이겠죠 뭐. 드러냄, 발견. 뭐 끝에 있는. 야, 여기가 뭔데? 여기 봐봐. 결과를 기술을 할 때 여기 있는 게 네가 발견한 거잖아. 가정하고 실험해가지고 발견한 거. 끝에 있는 너의 큰 발견 쪽으로 기다릴 그런 참을성이 없대요. 됐나? 자, 야, 방금 여기서 뭐라 끝났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어. 근데 여기서 뭐래? 계속 기다리. 야, 탑승한 채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얘는 기다린다는 거야? 안 기다린다는 거야? 안 기다린다잖아. 그럼 어디로 갈래? 여기. 아! 사람들이 안 기다려준대. 그러니까 대신에 너는 애초에 초장부터 대놓고 뭐 말할 필요가 있어. 뭐라고? 야, 나이가 증명했다잖아. 을 얘기하고 여기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나와야지. 뭔 말인지 이해했어? 됐니? 그래서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문제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또는 문제점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준 거야. 인스테드가 단지 인스테드가 이런 반대 의미가 아니라 다른 대안도 제안해주는 거잖아. 됐나? 자, 그래서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 Your readership. 야, 수능에서 여기까지 읽으면 되지? C, A, B였다. 답은 수능에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된다. 자, 너의 어떤 readership이라면 구독자 수죠. 독자 수. 너의 독자 수는 여전히 감소할지도 모릅니다. dwindle이라고 얘기하면 감소하다. 자, 그리고 trail of 이탈. 야, trail이 기차 그 철도잖아. 거기를 이탈해버린대. 구독자 이탈. 그래서 이탈할지도 모릅니다. 뭐 과정을 뭐해? 너의 글쓰기의 과정을. 야, your writing이 뭔데? 여기서 써내려가는 거. 그 라이팅의 코스, 그러니까 과정을 잃어갈지도 모른대. 다 이탈할지도 모른대. 자, 하지만 적어도 대다수는요, 많은 대다수는요 알고 있대요. 뭐를 알고 있냐? 자, what it is. 잠깐만. 아, 미안. 여기서 잠깐만. what is. 아, 미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하고 요렇게 주어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너가 아주 처음에, 바로 그 처음에, 더 very니까 바로 그라고 표현할게. 바로 그 처음부터 이제 성취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대다수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됐니? 근데 리더십이 이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독자는 뭐예요? 됐니 얘들아? 자 그래서 지금 발음은 뭐라 그랬니? 너가 초장에 바로 그 초반에 성취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대다수가 알긴 할 거래. 너가 성취한 게 뭔데? 나 이거 증명했어. 그게 뭔데? 너의 결과. 야 결과를 먼저 말했으니까 독자들이 아무리 뛰쳐나간다 한들 뭐라고? 네가 발견한 것쯤은 안다고 그 얘기를 한 거다. 됐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있을 거래? 만약에 이렇게 흥미를 끄는 훅까지 있으면 약간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탑승한 채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만약에 그런 오프닝 라인 첫 줄, 그러니까 문맥의 첫 줄이겠죠.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을까? 암 백신 치료제를 발견했다! 이렇게 결론 얘기하고 그러면 뭐야? 암이 이제 엄청 치료가 돼. 암은 원래 치료할 수 있고 이제는 좀 죄송해요. 제 때는 아주 그때는 암은 치료가 되니 많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는 야 내가 암이라는 것을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 엄청 흥미를 끄는 오프닝 라인이 있으면 그럼 결과를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 계속 탑승한 채로 보는 채로 뭐 읽어보자. 뭔데 이렇게 보겠지. 자 그러니까 자 만약 너가 그들의 어떤 이목을 끌었다면 초기에 됐니?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면 잡았다면 너는 더 뭐 할 것 같아? 컨빈스 확신을 줄 것 같아. 독자들에게 뭐 하라고? 좀 더 전체 이야기에 대해서 남아있으라고 머물라고 됐니? 더 많은 독자들이 남아있도록 확신을 줍니다. 뭐에 대해서 남아있어? 그 전체 이야기에 대해서 남아있으라고 확신을 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along for the ride도 계속해서 참여하다, 탑승한 채로 있다, 내가 거기 타 있는 거, 계속 보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니? 답은 CAB였고요. 소재는 자 우리가 학술계에서는 이제 결론을 얘기해주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했지만 온라인에서만큼은 뭐다? 너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글쓰기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글이었어. 자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대놓고 내 결과부터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결과를 얘기하면 이미 너가 성취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적어도 알긴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글이었지. 자 주제는요 온라인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글쓰기 방법은 뭐 결론부터 시작해라 그런 글이었습니다. 됐니? 먼저 심심하겠네. 아니 학교 책도 없나? 그 패드도 없나? 대단하다 민현주. 멋지다. 뭐 더 적었어? 어쨌든 벌려도 시작해라. 자, 첫 번째 요 질문은요. 빈칸 문제. You need to tell us upfront. 대놓고 얘기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나 이거 증명했어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문단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뭐 애초에 원래 문단 파악 문제로 나왔던 거니까 그 단락대로 놔두면 되고요. 근데 단락에 대한 요약을 적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여긴데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결론부터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해도 너의 독자 수는 점점 감소하고 이탈할 거야. 대신에 그래도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봤다면은 일단 네가 무슨 말 할지 결론은 다 알 거 아니야. 결론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다 알 거야 라는 부분이 뒤에 오면 딱 알맞지 않을까요? 자 무관한 문장 독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써야 한다. 이게 진짜 개소리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를 선정하여 글을 써야 한다. 진짜 이런 거 나올 것 같지 않니? 이런 개소리는 집어치우시면 됩니다. 된다 얘들아. 예상 독자 설정은 없다.
얘들아 그거 아니 16강은 강의 이거 안에 여섯 개나 있는 거 알아? 네? 16강 6개 있어. 다른 강들은 다 3개씩 4개씩 있는데 16강 6개씩 있어. 진짜로. 맞지? 충분히 연습해보면 좋지 않을까? 보자 한번. 자 2번입니다. 시작할게요. 보시죠. 자 인간의 또 나왔다. 인지죠. 아니 수능이 요즘 그 인지라는 단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니? 인지죠. 하나만 기억해라. 인지라는 말로 해석이 잘 안 되잖아. 뭐? 생각. 근데 이거 누구한테 비밀? 나도 싫다는데. 이건 나도 인지를 생각이랑 가르치기 싫어. 당연히 달라. 인지랑 생각은 달라. 커니티브 그리고 이런 뭐 perceptual 이런 것들이랑 당연히 생각이라는 거, understanding 쪽, thinking 쪽 다른데 우리끼리 인간의 생각 체계래요. 인지 체계래. 그런 것들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자, 뭐로 설계가 되어 있냐면 생각을 하라고, 인지를 하라고 설계되어 있대. 야, 인간의 생각 체계가 생각을 하라고, 인지를 하라고 인지를 하라고 이제 설계가 되어 있대. 뭐 물체를 어디 안에서 물체인데, 자, changing illumination, situation and context 이게 아닌가? 변화하고 있는 illumination. 자, illumination 밑에 적혀 있을 거야. 조명이라 나오지. 자, 변화하고 있는 조명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 변화하고 있는 맥락 아래에서도 뭐래? 물체를 인지하라고 설계되어 있대. 다시. 자, 우리 봐봐. 나 이제 못 알아보니? 또 못 알아봐? 됐지? 알아보라고 설계되어 있잖아. 맞지?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말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물체를 파악하라고 우리 인지체계가 설계되어 있다. 맞나? 자, 그것은 좀 extraordinary, 정말 대단히도 적응을 되는 거래요. 어디에 적응되는 거냐면,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쪽으로 적응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서 그것은 앞에 있는 인간의 인지 체계 아니니? 인간의 체계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도 뭐 엄청 대단하게도 적응되어 있습니다. 됐나? 맞잖아. 내일은 뭐가 달라지니 또? 야, 오늘 좀 아침에 일어나 습하지 않더나? 안 습하더나? 나도 습하던데. 환경이 변화했는데 니 못 알아보나? 맞지? 또 불 껐는데 못 알아보나? 아니지, 겨울 되고 꽁꽁 싸맸어. 못 알아보나? 니는 알아보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알아보겠지.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 자, deal with이라고 해서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걸 다루기 위해서, 얘들아, 이런 불확실성은 이미 동의어가 하나 존재하는데 어디게? constantly changing the world라가 같이 겹치네. 또 change illumination, change situation, change context 다 똑같은 말이야. 이런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뇌가 사용한대요. 뭘 사용하냐면 not one, 하나가 나대의 법비 구조네.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길들을 사용합니다. 뇌가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수의 길들을, 방법들을 사용한대요. 됐니? 자, 그럼 바꿔 말해보자. 바꿔. 누구를 해요? 조용히 해. 내가 만든 거니까 조용히 해. 야, 그러면 다르게 말해볼게. 번주야. 인간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데? 경험을. 니 자고 있는 거 아니었나? 듣고 있었어? 자고 있는 거 아니었나? 이유가 뭔데? 이 자식아, 나왔잖아. 뇌가 하나의 길이 아닌 여러 개의 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맞았냐? 아, 큰일 났다. 나 1, 2교시 못 쓰니까 3, 4, 5, 6에 맨날 망가진단 말이야.
됐니? 자, 지금까지 요약해보자. 자, 우리 보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물체를 인지할 수 있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박규태가 10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한 180키가 됐고, 지금 180이구나. 2m 조금 됐고, 그건 오지 마. 그 다음에 살이만 한 30kg 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왔어. 나 못 알아볼 거니? 그래도 약간 알아보지 않을까? 저 새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쟤라고 걔 아니야? 그 땅딸보?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물체인 걸 인지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뭔데? 뇌가 여러 개의 길 또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야. 맞나? 끝말잇기라니까. 그럼 뭘 보여주면 가장 섹시하니 얘들아? 경로. 그 어떤 경로들을 사용하는지 보여주면 가장 섹시하겠지. 근데 그건 예측일 뿐. 아직 안 나왔잖아. 보자고요. 첫 번째 A. 예를 들어서 migrating birds라고 해서 이동하고 있는 어떤 새들을 의미합니다. 예? 내가 왜 얘기할게? 가온이 말고. 가온이 지금 알고 있으니까. 가온이 말고 야 건우야 내가 왜 이렇게 야 지금 누구 얘기로 끝났는데? 인간. 인간의 길로 끝났어. 맞지? 근데 우리 새야? 야 우리 새니? 야 이거 번는데 혹시 싸이 아나? 네. 싸이의 새란 노래 알아? 아니요. 들으면 알걸? 나 완전히 새됐어. 뭐야? 니네 좀 늙은 줄 알았더만. 아직도 재민이네. 야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냐고. 너 새야? 방금 우리 뇌가 여러 개의 기를 사용한다 했는데 왜 얘네들은 새가 나오냐고. 너 새야? 아니지. 우리 새가 고등한 존재잖아. 고등한 존재 아니야? 새보다? 미안. 뛰어난 우월한 존재잖아. 자 근데 1번은 놔야지. 1번은 볼게. 예를 들어 이 새들은 날아간대요. 수천 마일을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의존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디에? 그 스타스 별에 뭐하기 위해서? 항해하기 위해서. 자, 방금까지 새가 방향을 잡고 항해하기 위해서는 별에 의존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 예시가 적절하지 않다. 맞아 아니야? 그렇지. 넘어갈게요. B로 갑시다. 자, in extreme cases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는 오직 몇 개의 선들만 충분합니다. 네. 자, 뭐인 것처럼이냐면 왜 우리가 인지할 때 그 얼굴을 누구의 얼굴인데? 셀레브리티 뭐고? 연예인, 유명인 어디에서? 자, 캐리커처다 캐리커처. 이렇게 이상하게 그린 그림 있지. 캐리커처에 있는 어떤 유명인의 얼굴을 인지할 때처럼 몇 개의 선들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극심한 상황에서는. 야 방금 뭘로 끝났는데? 길로 끝났잖아. 여러 개의 길을 사용한다며. 근데 몇 개 없어도 괜찮대. 이건 길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야 선 몇 개 있어도 우리 알아본다. 우리 존나 똑똑한 우리 존나 쩔지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캐리커처처럼 몇 개의 선이 없어도 사람을 알아본대. 이게 다양한 길을 사용하는 거랑 연관이 돼? 끝말잇기가 되니? 안 되잖아. 근데 이건 볼게. 뭐로 만들어졌냐면 단지 몇 개의 연필의 스트로크 붓질? 연필을 붓질? 연필질? 연필을 획질? 연필을 획 그런 것들과 하는 거. 됐지 얘들아? 자 C 읽으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거 섹시 포인트. 하나가 만약에 막힌다면 it takes another route. 그것은 또 다른 길을 취합니다. 야 방금 뭐에서 끝났나 아까? 길에서 방법에서 끝났어. 하나 막히면 뭐라고?
다른 것들 사용한다고 방법을 맞나?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이어져야 되노? C로 이어져야겠네. 됐니? 한번 읽어볼게. 자, immerse는 극심한, 이런 극심한 어떤 flexibility, 그러니까 어떤 유연성은 뭐의 유연성이야? 뇌의 유연성인데 뭐 하는 뇌의 유연성이야? Rely on change cues. 어떤 cue라고 하면 그 증거 또는 뭐 이런 단서 이런 거죠. 단서가 변화하고 있는 단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뇌의 이 유연성인데요. 뭐에 따라갈 거냐? 자, whatever is available. 뭐 이용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지 쪽으로 관련해서 자, according to가 뭐뭐에 관련해 라는 뜻이잖아. 만약 뭐뭐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지에 따라서 라는 뜻이야. 됐나? 이용 가능한 거야. 한 5개 길 일단 치자. 하나가 막혀. 그러면 4개가 남지. 그 이용 가능한 건 그 무엇이든지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어떤 단서에 의존하는 뇌의 어떤 이런 극심한 유연성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vicarious. 대리의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요거까지 할게. 그것은 발견됩니다. 어디에? 대부분의 biological systems,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체계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됐니? 야, 대부분의 생물학적인 체계에서 발견된대. 얘들아, 맞아 아니야? 다음.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어. 땡큐. 그다음에 그것은 좀 발견된다고 해요. 대부분의 생물학적인 체계에서 좀 발견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체계에서 발견됐으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지금 이주하고 있는 어떤 세대도 수천 마일을 이동을 하는데 걔네들이 또 이제 어떤 항해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지켜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별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되게 클라우디 데이, 좀 우중충한 날이라면요, 그들은 대신에 어디에 의존할지도 몰라. 자, 랜드마크라고 하면 대표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표 지형에 의존한데 또는 그들의 어떤 자기장적인 어떤 감각, 자성 감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 북쪽이면 북쪽에 대한 자성을 느끼고 남쪽이면 남반구면 남쪽에 대한 자성을 느끼는 거, 이런 자기장적인 감각도 든다고 해. 자, 그렇게 비슷하게도요, 그 뇌라는 것들은 작용한다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 얼굴을 인지한다고 해요. 뭐에 의해서? 어떤 눈의 모양, 코의 모양, 입의 모양. 이 모양이라는 것에 대한 얼굴을 또 인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거야. 방금 말했던 항해하기 위해 별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별 말고 새가 이용했던 게 자기장적인, 별을 이용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떨 때는 클라우디 데이 때는, 맞지? 여기 별에 구름에 쌓여있으니까 못 볼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날에는 다른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에 비슷하게도 이 뇌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데 그게 모양만으로도, 무슨 모양? 눈 모양, 코 모양, 그리고 입 모양의 어떤 모양만으로도 인지할 수 있대. 자, 그래서 그게 뭔데?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는 이 오직 몇 안 되는 선들도 충분하대요. 오직 이 몇 안 되는 선들도 충분하대.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캐리커처에 있는 어떤 그 유명인들을 얼굴 같은 것들을 인지할 때와처럼 단지 몇 개의 스트로크, 연필, 붓질을 가진. 자, 그래서 얼굴 인지라는 것은 또한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언제일 때 인지가 가능하냐면, 언제일 때도 기능을 하냐면, 자, 얼굴에 이런 부분들이 덮여 있을 때, 그리고 이런 내적 특징, 안쪽에 내적인 뭐 internal feature such as eyes, 자, 이런 눈 같은 내적인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얘기하네요. 됐나? 자, 하려니까 않는 거 보이지 않을 때도 이런 얼굴에 대한 인지가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얼굴의 어떤 부분이 덮여 있고 또 이 눈 같은 이런 내적 특징이라는 게 보이지 않을 때,
눈 같은 거는 사람들이 쌍꺼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눈 색깔이 뭐 초록색인지 아니면 파란색인지 검은색인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모자를 푹 눌렀으면 눈이 잘 안 보이죠? 됐나?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그 얼굴에 대한 인식이 기능을 하죠. 됐나? 나머지 것들이 좀 자세히 살펴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몇 안 되는 선만 있어도 우리 인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야. 꼭 우리 얼굴이 딱 이렇게만 있어야 인지가 돼? 아니 모자를 푹 눌러 쓰건 또 아예 안 보이면 안 되겠지. 근데 모자를 푹 눌러 쓰건 몇 안 돼도 인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뇌의 뇌는 좀 의존한다고 해요. 어디에 외적 특징에 좀 의존하는데요. 뭐 같은 거냐? 뭐 머리 그리고 머리 뭐야? 됐니? 머리 뭐 당연히 헤어스타일이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인정하겠죠. 아무리 눈 다 가려놔도 건주는 건주고 그다음에 뭐 정함이고 규태는 규태겠네요.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내가 머리 한창 이러고 그 오디오 까고 이렇게 다닐 때 학생들이 나한테 그 프링글스에 나오는 아저씨 수영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내 머리 어이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답은 당연하게도 B, C, A, B 이런 순서로 갔으면 됐고 당연히 어렵진 않았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뇌의 대리 기능 이거 vicarious function에 대해서 얘기했던 글인데요. 대리 기능이 뭐야? 대리가 뭐야? 한 번에 다 있어야 아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없이는 이거 없이는 이거 이렇게 대리로 이거 말고는 이걸로 이해하면 돼. 눈 모양으로 판단이 안 돼? 그러면 머리 모양 보지 뭐. 이렇게 대리로 계속 넘어가는 거. 그거에 대한 기능을 얘기했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뇌의 대리 기능은 여러 경로의 단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인식을 하는 유연한 능력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나?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this immerse flexibility of the brain 뇌의 이런 극심한 유연성 얘 아니면 얘 이용하면 되지 뭐 얘 안 돼? 그럼 얘 이용하지 뭐 얼굴이 다 있으면 이용해 오케이 괜찮아 뭐 빛이 없어? 그러면 뭐 섬 몇 개 가지고 하지 뭐섬 몇 개를 이용할 수 없어? 그러면 머리 모양이 어떠냐 한번 보지 뭐 이렇게 대리로 이어가는 능력 이렇게 유연한 능력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됐나요? 그 대리라는 말이 이런 유연함을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얘 안 하면 얘 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 자 문단파 아까 다 나왔으니까 A, B, C 아까는 제가 뭐 A, B, C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C, A, B라고 해서 이 전의 문맥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건 알았지? 그래서 참고해가지고 필기해 놓으면 좀 더 예쁠지 않을까? 그게 싶기도 해. 자 요약을 해봤어도 alternative이라고 해서 이거 단어 진짜 중요하겠죠. 대안의, 대신의 라는 뜻이잖아. 이거 단어 되게 중요했고 partition이라고 부분에 온전치 않은 incomplete라고 해가지고 부족한 정보가 있더라도 그걸로 대리로 사용해가지고 그걸로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정보가 좀 부족할지라도. 자 3번 한번 볼게요. 보시죠. 자, 이 질문은 정말 쉬운 질문인데 내가 이 질문은 안 나올 거라고 한번 생각을 했었어. 너네 학교 시험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는 좀 생각이 바뀐?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니까 그냥 내가 안 나오겠다 생각했던 질문도 나오더라고. 이것도 좀 쉽거든 얘들아. 한번 볼게. 자, BT라는 곳은 좀 이상한 곳이에요. BT가 이상한 곳이구나. 끝. 자, 1899년 1월에 자, administrator이라고 하면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행정을 업무 처리를 하는 사람이죠. 관리자인데 우리 컴퓨터에 옛날이 아니야. 요즘도 키면 administrator 관리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거든 얘들아. 그래서 administrator 관리자 뭐의 관리자냐면 영국 왕실 그러니까 영국 어떤 제국의 이런 행정 관리자가 뭐 하기를 결심했냐면요. finalize 마침표를 찍고 싶었대. 마침표를 찍는 걸 그 어떤 경계선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을 결심했대요. 됐나? 경계선은 뭐 사이의 경계선일까? 한번 볼게. 자, 그게 이집트라는 나라와 수단이라는 나라 사이에 경계라는 것을 finalize 확정을 짓다 또는 마무리를 짓고 싶어 했대. 됐니?
이집트라는 나라랑 수단이라는 나라 그 국경이라는 것을 이 경계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뚱딴짓스럽게 누가 끼어드노? 야 이집트라는 나라랑 수단이란 나라가 둘이서 경계에서 자기 나라 국경을 정하려고 하는데 누가 끼어들어? 영국 사람이 끼어드네. 왜일까? 식민지. 네 넘어갈게요. 우리 문과에 잘하니 혹시 네 볼게요 한번. 자 첫 번째 문장. 자 지금 요약을 먼저 한번 해보자. 저기 보기 문장에서 자 이 영국 관료가 이집트와 또 수단의 경계를 지으려고 했다가 끝이야. 그러면 건주야 아니 보현아 어떤 말이 그 다음 나오면 가장 예쁠 것 같니? 경계를 영국 사람이 지으려고 했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돼. 상상이니까. 경계를 지었다. 어떻게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그리는지 맞나? 뭐 영국 사람 말을 들을지 또는 저 수단 사람 말을 들을지 이집트 사람 말을 들을지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보자. 자 이상한 결과래. 야 이런 길게 지속하고 있는 갈등의 이상한 결과. 야 여기 앞에 이런 길게 지속하고 있는 갈등이 나왔어? 갈등 누구랑 싸웠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 나올 수 있겠냐고? 절대 없지. 이게 명시적인 힌트다 얘들아. 보이잖아 디스라는 게. 자 이런 길게 지속하고 있는 갈등의 이상한 결과는요 바로 저것이었대. 자 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치고 오느 날까지 자 두 국가들이 refuse to claim. 자 거부하고 있대요. 주장하는 것. 뭘 주장할 거야? claim. 자 BT라는 곳을 주장하는 거. 당연히 BT 주장이 뭐겠노? BT를 소유권 자기 나라로 자기 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거겠죠. 그거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대. 그 BT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지금 옆에 있는 컴마로 설명해주고 있어. 야 BT라는 곳이 어디냐면 어떤 구역이래. 어떤 지역이냐? 땅인데요. 뭐 약간 대략적으로 뭐의 사이즈야? 런던의 크기의 사이즈 땅의 지역이야. 됐나? 자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거부했는데 그게 의미하는 거래요. 런던의 지역의 땅을 주장하는 걸 포기하는 거 그거는 어떤 더 큰 산을 포기하는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것이 이렇게 거부하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야야야 너 같으면 영국 크기의 땅을 포기하는 거야. 맞지? 그 왜 주장을 안 하겠노? 그게 엄청 더 큰 상을 포기하는 거와 같은 걸 의미하는 것처럼 이 영국 사이즈의 어떤 땅의 이 지역을 거부한대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갈등이라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A는 못 나오겠지. 자 B로 한번 가봅시다.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intersecting lines. 자 봐봐. 이런 두 개의 intersecting 교차하고 있는 선들의 조합이래. 야 지금 위에서 뭐라 그랬는데 영국 관료가 이집트와 수단의 경계에 대해서 재정립하려고 해. 아니 마침표를 지으려고 해. 근데 이런 두 개의 교차선이 나왔어? 안 나왔잖아. 교차선은 이거야. 선이 나왔냐고?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B도 못 나오겠네. 교차선의 조합이 가져왔대. 어떤 창조를 가져왔대. 뭐의 창조? 새로운 지역. 이 두 개의 새로운 지역에 대한 창조를 가져왔대. 두 개의 새로운 어떤 지역이 누구냐면 크고, 자 봐봐. 이 두 개의 지역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크고 서식 가능한 inhabitable. 서식 가능한 해안가 지역. 그게 뭐라고 부르는데
할라 트라이앵글이라고 할라비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이런 지역 하나와 자 그다음에 and an empty landlocked patch. 자 patch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막에 어떤 땅이 고립되어 있는 지역 비어 있고 그 지역이 뭐를 의미해? 빅치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두 개의 지역으로 교차선이 만들어 버렸구나. 됐니? 선이 교차하고 나니까 지역이 하나, 둘 이렇게 나눠버렸대. 됐니? 자, 얘도 나올 수 없겠네. 그럼 쉬겠네요. 자, 볼게. 자, colonial fashion. 패션은 절대 패션하지 마라. 방법이다. 방식. 패션. 자, 그래서 제국주의적 방식에서 그들은 결심했대. 뭐 하기를? 사용하기를 결심했는데 뭘 사용하냐면 the conveniently straight line. conveniently 아주 편리한 어떤 일직선의 선을 편리하게 일직선 선을 사용하려고 했대. 자, 그게 뭐냐면 22nd parallel of the latitude. latitude는 위도라는 뜻이죠. 위도의 22번째 이런 평행선. 위도가 쭉 이렇게 있으면 경도가 세로지. 위도는 가로다. 위로로 쫙 이렇게 있으면 22번째 위도선을 기준으로 쫙 그어버렸대요. 됐나? 제국주의적으로 그냥 편리하게 일직선 쭉 그어버린 거야. 마치 누가 뭐 하듯이. 이 감상이 없어? 마치 누가 뭐 하듯이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가르듯이 그러니까 자대고 그었잖아. 그럼 자대고 그었다. 됐나? 자, 그러면 방금 뭐라 끝났어? 이 관료들이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한 거지. 그럼 당연히 끝말잇기 어디로 가겠니? 자, 여기서 그들은 앞에 있는 관료들이 있으니까 바로 여기로 넘어오겠네. C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보시죠. Un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요. 이런 새로운 international 그 국가 간의 이 경계선은 자 arbitrarly라고 얘기하면 옆에 임의적으로라는 뜻으로 나온다. 임의적으로 이 국가 간의 경계가 찢어버렸대. tear의 과거형이죠. 자, 뭐를 통해서 찢어버렸냐면 지역의 어떤 부족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찢어버렸대. 야, 이렇게 찢고 나니까 당연히 공동체나 어떤 부족들은 찢어지겠죠. 찢어졌대. 그리고 1902년에 자, 브리티시 어떤 영국인이 new line 새로운 선을 하나 새로운 선을 하나 그어버렸대. 1902년에. 그럼 지금 선이 몇 개야? A 두 개. 그럼 어디로 갈래? 끝말잇기 B 끝 12A. 자, 두 개의 선인데 어떤 선이야? 자, tribal territory 그 부족의 영토를 반영하는 새로운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자, 원래 하나의 선이 있는데 부족이 나뉘었어? 어머 안타까워라. 그럼 부족선도 하나 그어줄게 했어. 몇 선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intersecting lines 됐니 얘들아? 이 두 가지의 선의 조합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BT라는 지역과 한라라는 지역으로 나님을 이제 유발했는데요.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게. To keep a desirable. 자, desirable은 바라는 이란 뜻이죠. 이 바라는 한라라는 곳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desirable 누구나 원하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원하는 한라라는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집트라는 곳이 자, understandably 당연하게도 이해할 수 있게도라는 뜻이니까 당연하게도라는 뜻이겠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라는 뜻이야. 이집트는 당연하게도 뭘 주장했냐면 Original Straight Border of 1899 1899년에 원래 처음에 이 일직선이라는 걸 주장했대요. 야,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글은 일치불일치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봐봐. 이집트라는 곳은 처음의 선으로 인해서 처음의 선, 이 빨간색 처음의 선에 의해서는 무슨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 한라라는 땅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도 그때 처음 선을 주장했겠지. 맞니 얘들아?
자, 반면에 whereas 반면에 수단이라는 곳 with the same goal in mind. 같은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주장했대요. 새로운 1902년의 선을 주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바꿔 말하면 두 번째 선이 그어졌을 때는 그러면은 이 한라라는 지역의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고 수단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 지금 주장하는 거겠지. 됐나? 자,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야 누구의 선으로 할래 샤갈 이러고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선할 고향, 두 번째 선할 고향 이렇게 싸우고 있겠지. 이런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갈등의 새로운 이상한 어떤 결과물이 바로 오는 날까지 그 두 나라가 BT라는 지역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것이 끝까지 읽었다 칠게 더 큰 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BT라는 지역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BT를 가장 큰 땅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대. 목적격 보어. 아마 the only 유일할 건데요. 그 가장 큰 땅 조각이래. 어떤 땅 조각? No country wants. 누구도 원하지 않는,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는. 됐니? 답은 C, B, A, C가 없고요. C, B, A, C가.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소재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 BT라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했던 글이었습니다. 순서가 쭉 나와 있긴 해서 너희들한테 어렵진 않겠지만 사실 일치불일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 유형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는 거가 먼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제는 영토 문제에 나오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막의 땅 BT인데, 야, 바꿔 얘기하면 야, 처음에 선을 그은 게 1899년 이제 걔네들이 선을 긋겠다고 마음 먹었어. 그때부터 1902년까지의 BT는 누구의 땅이었는데 그러면? 응? 그러니까 1899년에 이집트가 바라는 그 선이 그어져 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BT라는 지역은 1902년 새로운 선이 그어지기 전까지는 누구의 땅이었을 것 같아? 이집트. 네. BT는 좋은 곳이야 나쁜 곳이야? 저기서 처음엔 BT가 처음에 좋은 곳이 어딨어? 그런 말 없고 BT는 좋지 않은 곳이잖아. 척박한 땅, 데저트와 같은 땅이 잡았잖아. 근데 이집트는 처음 선을 주장하지. 그 처음 선에 뭐가 있길래 할라라는 곳이 있기에.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선이 나오고 나니까 BT라는 이제 할라라는 지역은 수단의 것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집트는 첫 번째 선에 주장을 하는 거고 안 뺏기려고. 할라가 안 뺏기려고. 할라가 좋은 땅, BT가 나쁜 땅이었죠. 됐나? 이런 문제 문제 삽입인데요. 결과라는 말이 여기 제일 나오는 게 맞겠죠. 1899년부터 1922년에 새로운 선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풍부한 땅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는데 싸움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왜냐면 영국 크기라 되는 땅인데 한 나라와 같은 크기의 땅인데 누구도 갖고 싶어하지 않잖아. 문단 파악은 아까 다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일치불일치 이거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얘들아.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를 딱 내기 좋은 지문입니다 지금. 네. 시작해볼게요.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지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동안 졸았다 하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동안에 좀 러프하게 너네들 좀 편안하게 봐왔다고 하면 얘기부터는 잘 봐야 된다. 볼게. 보자. 자, in group. 자, in group이 내 집단이라는 뜻인데 몰라도 돼.
야, 인그룹이 뭔데? 그냥 안에 있는 그룹. 그냥 안에 있는 그룹이야. 안에 있는 그룹. 자, 예를 들어서 장충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다 치면 인그룹이죠. 인그룹은 어디가 되겠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첫 번째 각 학급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또 두 번째는 동아리.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맞아. 내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됐나? 안에 있는 집단이야. 안에 있는 집단 말 그대로. 자, 이 안에 있는 집단이 can be 뭐가 될 수 있냐면요. reference group. reference는 참조라는 뜻이야. 그래서 중거 집단이라고 얘기해서 언급, reference group이 중거 집단이라고 몰라도 돼. 야, 참조를 알면 몰라도 된다고. reference. 야, 나한테 reference 좀 줘. 참조 좀 줘. 참조할 만한 거 좀 줘. reference는 참조라는 뜻이야. 참고할 만한 거. 야, 안에 있는 집단은 뭐가 될 수 있어? 참조 집단이 될 수 있어. 당연히 맞지. 왜? 일반에 우수한 애들이 다 모여있다 일반이 엄청 잘하는데 그럼 일반은 뭐가 되는 거야? 대표 참조할 수 있는 그룹이 되는 거야. 그 얘기야. 그냥 안에 있는 집단은 중거 집단, 참조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야, 혹시 레퍼런스 그룹이 뭔지 몰라? 착하게 설명도 해줘. 여기서 레퍼런스 그룹이란 이런 그룹이야. 어떤 그룹이냐면 is used 사용되는 그룹이래. 뭐에? 참조의 틀로 사용되는 그룹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맞지? 전교 1등부터 전교 우리 이렇게 등수 세우게 하지 말자. 너무 이 삶이 좀 촉박해지니까. 학원에서 옛날에 그거 했는 거 기억나나? 내가 니들한테 그거 보여줬잖아. 그 가온이가 하나 넣어준 것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옛날 2학년 때 수업하다가 야, 회장님이란 사람이 60세 이후 때 뭐 계획표 짜오라 해가지고 짜가지고 내가 맞아. 자서전 내가 쓰라 해가지고 내가 썼다가 진짜 전체 제일학원에서 2등 했던. 어쨌든 그런 경험을 다 미쳐서 얘기해보면 우리 학원이 여러 옆에 있는 학원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학원이라고 소문이 났다 치자. 그러면 각각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노? 어떤 참조의 틀이 될 수 있죠. 아, 저 강사는 이렇게 안 해. 저 영어과는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참조 그룹이 될 수 있겠지. 제일학원도 마찬가지로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제일학원에는 조직 그룹 안에 뭐가 있노? 수학과, 영어과, 국어과, 탐구과, 그리고 뭐 다른 과가 있겠죠. 무슨 과인지 모른다. 뭐 하나 있겠지. 근데 이제 여러 과들 중에 이제 영어과가 제일 우수하다라고 해보자. 뭐 그건 사실이니까 인재가 많은 거. 에이씨, 그치. 자, 그게 지금 이 레퍼런스 그룹 영어과 제일 뭐 단결상 아니면 성적이 제일 좋은 거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내가 원래는 내가 안에 있던 그룹인데 걔가 뭐가 될 수 있어? 누군가의 참조를 할 만한 참조 그룹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참조 그룹이라는 건 참조의 틀이야. 쟤는 어떻게 하냐? 이런 틀. 됐니 얘들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겠다. 자, 그래서 멤버들인데요. 예를 들어 volunteer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봉사 집단이라고 합니다. 봉사 집단, 봉사 조직. 됐니? 혹시 헌혈의 집 이런 거 하나? 좋아. 대화가 되네 이제. 자, 우리 헌혈의 집 가면 헌혈을 하죠. 맞아요. 근데 그거 아나? 각 구별로 경쟁하는 거. 구별로 헌혈하는 양이 얼마나 하는지로 경쟁하는 거 아나? 진짜인데? 돈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런 데가. 그래서 보통은 학교가 많은 지역이 유리해요. 그게 어디겠노? 뭐 일단 서울에서는 신촌인데 이쪽이겠고 강남에 대학교가 있나? 대학교 말하는. 고등학교. 강남 애들은 피 안 뽑지. 마약한 거 들킬까봐. 약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강남 애들은 안 하지 얘들아. 착각하면 안 돼. 강남 애들은 학교가 많다고 이거 하지 않아. 대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다 같이 한 번씩 하거든. 대학 가봐라. 진짜요? 차 온다. 고등학교도 오지. 맞아. 차가 오잖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할 사람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느낌이면 대학교 때는 강의 째려고.
왜 납득하는데? 왜 납득하는데? 어쨌든 야 봉사 조직의 어떤 멤버 구성원들을 아마 평가할지도 모른대요. 그들 자신을 뭐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룹의 기준에 의해서 됐니? 자, 야 내가 중고 집단이야. 내가 참조할 만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빗대어 봐야 될 조직이 바로 내 조직일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리고 좀 뿌듯함을 느낄지도 모른대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기여도에 대해서. 어디 쪽으로 기여할 건데 그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의 기여도에 따라서. 됐니? 아 이게 뭔데? 그냥 봉사활동이지 씨발. 말도 어렵게 써놨네. 야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가 뭔데? 봉사활동이야 봉사활동. 이거야 이거. 야야야 우리 봉사활동 그룹인데 우리 그룹이 좀 중거 집단인데 이 정도 했네? 근데 내가 좀 더 한 거야. 그럼 뭐랑 느끼겠어? 아씨 나 좀 하네. 나 봉사활동 쪽으로 기여했네. 아유 뿌듯해라. 어씨 뭐고? 그런 생각 하겠죠 당연히. 자 지금까지 뭔 얘기했다고? 내 집단은 준 거 뭐 아니면 그 레퍼런스 참조 집단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참조 집단은 뭔데? 걔는 판단의 어떤 표본이라 했습니다. 표본. 됐니? 그래서 사람이 나 잘했네 못했네를 이 기준에 따라서 표본 또는 기준에 따라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 자, 한번 볼게. 노르메티브라고 얘기하면 규범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규범적인. 자, 규범 효과라고 얘기할게요. 규범 효과는 기본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다가 이제 막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뭐 하면서 돌아가고 있냐면 imitating 베낌으로써 누구를? 그 창조 집단을 베낌으로써 규범 효과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해서 얘들아 규범이라는 게 뭔데?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규범이야. 맞지? 법규자 쓰잖아. 맞지? 법규 할 때 그 규칙이야. 그래서 규범, 규칙과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그 규범 효과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참조 집단을 모방하면 생긴대. 야 법을 지키려고 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따라가려고 하는 거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 쟤는 저만큼 하네. 저게 곧 규칙이야 라고 하는 게 표본 기준치에 따라가겠지. 그 얘기 한 거야. 됐니? 자, 근데 있잖아 표본이 된다. 이 사람이 뭘 느껴? 자신감을 느꼈어. 근데 갑자기 법을 따라간다는 얘기로 흘러갈 거야? 몰라. 그러면 있을 수 없지. 왜? 방금 어떤 사람이 내 그룹의 기준에 어떤 평가를 했는데 나 좀 잘했네? 나 좀 친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갑자기 규범 효과가 기본적으로 발생해?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법칙이. 비용할게요. 자, 뭐래? 이런 긍정적인 자기 평가 어디 썼는데? 오우씨 나 좀 친해. 이런 긍정적 자기평가는 뭘 반영하냐? 이제 나오네. 규범 효과라는 걸 반영한대. 했나? 이런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뭐야? 내가 나 괜찮은데? 이 정도면 됐는데? 나 이 정도까지 하면 나 기왓장 이 정도 나르면 되네? 뭐 아니면 연탄 이 정도 나르면 되네? 이런 것들이 이 규범, 법칙이라는 것을 반영한대. 뭐의 법칙이야? 참조그룹의 법칙이야. 근데 그 참조그룹이 어떤 참조그룹이냐? 참조그룹의 어떤 구성원들이 같은 관점, 그들 자신에 대한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참조그룹의 어떤 규범 효과를 반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자신에 대한 같은 관점. 이 정도면 되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 참조 그룹의 어떤 규범 효과라는 걸 이제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험 가보면 자, 따라서 너는 아마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뭐 하면서? 느끼면서. 뭘 느낄 거야?
then your academic performance 너의 학문적인 어떤 성취도가 is not up to par 그에 미치지 않는다고 표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par은 표준이라는 뜻으로 밑에 나와 있을 거야 표준까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면서 자기평가에 부정적인 영향 갑자기 얘 조울증이니? 이 조증에다가 갑자기 조증에다가 조증 우울증 우울증이야 얘는 우울증이야 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른 멤버에 대해서 이런 높은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걸 가지고 규범이라는 걸 가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범효과 중거 집단을 뺏김으로써 얘기한다고 했어. 그래서 요 다음에 얘기를 다음에 같이 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못 나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볼게요. 제가 저번에 요 순서 문제 설명을 하다가 잠깐 말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요거 포함해가지고 5번, 6번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순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했다 얘들아 끝말잇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거 집단 내용에 다시 들어가 보면 이 집단 내에서도 봐봐 제1하고 있는 집단 내에도 어떤 집단들이 또 있잖아 맞지? 국어과 뭐 국어과 뭐 영어과 수학과 뭐 일단 과학과 탐구과 이렇게 내지인 그룹이라고 해서 내집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다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내집단이라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해서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그 중거 집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레퍼런스는 참조라는 뜻이라서 저번에 설명했다. 아, 쟤네 본받으면 되는구나. 쟤네를 참조하면 되는구나. 이런 대표 집단이라고 생각해주면 훨씬 더 괜찮겠네. 너네 학교 내에서도 장충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지만 거기 안에 뭐가 있니? 학생회라는 중거 집단이 있죠. 쟤네처럼 원래 학생회는 깔끔해야 되고 예쁘고 잘생긴 미안 그런 애들이 학교에 약간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 저 학교는 저렇구나 학교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지금 참조 그룹이 될 수 있고 참조 그룹이 뭔지도 몰라도 돼. 왜? 뒤에 설명해준다 알았지 얘들아? 어떤 그룹이냐면 그게 어떤 참조의 틀이 돼요. 참조의 틀 어떤 사람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참조의 틀이다. 헉,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 저렇게 본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으려면 저기를 참고해야 되는구나 뭐 1등부터 30 그 왜 옛날에 그 드라마 봤나? 그 삼각형 뽑아서 그건 요즘 안 그러면? 장난이죠. 나 요즘 안 그런 거 안다. 나는 그랬다. 근데 그거 있잖아. 스카이키스? 이거 보면 막 문과 10등, 뭐 이과 10등 이렇게 모아가지고 의대반 만들고 이런 것들 있지. 내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이 참조하는 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각각의 지금 이제 예를 봉사 집단으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봉사 집단의 어떤 구성원들은 아마 지들 자신을 평가할지도 모른대요. 뭐 어떤 그 그룹의 기준에 의해서. 자 그리고 나서 좀 자랑스러워함을 느낄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어떤 기여도 야 봉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기여를 했겠죠. 내 봉사에 대해서 뭐라고 좀 자랑스럽게 느낀대. 뭐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젝트 쪽으로 좀 기여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낀다. 자 그래서 봐봐 자랑스럽게 느낀다라고 끝났기 때문에 이 자랑스럽다는 내용이랑 끝말잇기가 된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었어. 자랑스럽다는 내용이 어디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안 B번에 보면 이런 긍정적인 자기평가라고 나오지 얘들아. 그러면 아까 방금 말했던 자랑스럽게 느꼈던 게 바로 끝말잇기고 이런 긍정적인 자기평가로 이어지는 모습. 됐니 얘들아? 요 관련해서 첫 번째 문장들은 저번 시간에 다 읽었으니까 다음 영상이나 이런 것도 참고해서 봐라. 자,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이 평가, 자기평가라는 것은 이 규범 효과라는 것을 반영한대요. 규범이 뭐야? 그냥 애초에 규칙, 그리고 법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정해진 거, 쟤네가 정답이구나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내, 반영한대요. 끝이야. 맞지?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참조 그룹에 이 규범 효과라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 그룹의 멤버들은 그 같은 관점, 그들 자신에 대한 같은 관점을 뭐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들 자신에 대한 같은 관점이 뭐야? 얘 이만큼만 하면 얘는 좋은 거, 얘는 이만큼 덜 하면 얘는 나쁜 거. 다 같은 거잖아. 그래서 경민이가 50의 어떤
이 봉사를 했어. 근데 기준이 50이야. 그럼 경민이 잘한 거. 근데 승훈이는 49를 했어. 그러면 좀 못한 거. 이렇게 같은 관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좀 다른 구성원들,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 너의 참조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 뭐 예를 들어서 말해보면 너의 부모님들 같은 이런 참조 그룹들에서 다른 구성원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엄청 높은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쏘리 미안 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너도 너랑 마찬가지고 또 너도 마찬가지로 뭐 할 것 같냐면 공유할 것 같아. 어떤 규칙들을 공유할 것 같고 또 높은 자신감을 또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왜? 나 50 했으니까 맞네. 내가 정답이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했던 거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 이 규범 효과에 대해 새로 나왔어. 근데 밑에 봐봐. 결과적으로 너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내린다. 얘는 갑자기 봐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쟤도 50 했어? 우리 그룹이 50이네? 나도 50 했는데 나 잘하는 거 이런 느낌인데 지금 갑자기 부정적인 느낌으로 가버리잖아. 맞지? 에이 가져야겠네. 왜? 규범 효과에 대해서 아까 한번 언급했잖아. 이런 규범 효과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준거 집단을 모방하면서 돌아갑니다. 쟤를 따라하는 거야. 왜? 내가 준거 집단, 그러니까 대표 집단이 딱 이만큼 하려면 50만 해도 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쟤를 모방하는 거지. 쟤를 따라해야지 내가 50만큼이라도 하려고. 그래서 이런 모방하는 걸로 좀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 자, 하지만 이 준거 집단, 그러니까 참조 집단이라는 것은 또한 비교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associative, 이 뜻은 연관이 있는 어떤 효과인데 밑에 아마 나오지 않나? 연합이네. 연합 효과라는 걸 가지고 있대. 자기 동료에 대해서, 자기 평가에 대해서. 됐나? 자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연합 효과라는 걸 가지고 있어. 우리는 처음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의 너의 어떤 학우들이 이 학업적 성취도에 있어서 빛을 본다면, 잘했다면, 뛰어난다면 뜻이야. 야, 너네 집단에 있는 친구 중에 대부분이 다 잘했대. 그러면 너는 뭐 할 것 같대? 비교할 것 같대. 너 자신을 누구와? 그들 다른 사람들과. 여기서 말하는 비교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에는 비교 효과겠네. 야, 쟤가 50 한다고 해서 쟤를 따라하잖아. 나 저만큼 해야지. 근데 다 돼? 못한다고. 그럼 못했을 때는 비교 효과라는 걸 가지게 되네. 이런 느낌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넌 아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느낄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어떤 이 느끼는 거, 뭐에 대해서 느낄 거냐. 얘가 주어다. 너의 학업적 성취도에 대해서, 학업적 성취도가 미안. 바보 아니야? 느끼면서 미안. 여기까지. 미안. 분사 공문입니다. 저 바보 아니야. 너가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가질 건데 뭐라고 느낄 거냐면 너의 학업적 성취도가 네 동료 쪽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거. 됐니?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 그래서 그 좀 똑똑한 집단, brilliant 그룹이야. 하지만 이 똑똑한 집단에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은 만들지도 몰라요. 너가 자신감 있게 느끼도록 너 자신에 대해서 뭐 하면서 basking it reflected glory라고 해서 그 어떤 반사 효과, 반사적인 영광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라고 얘기를 하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준거 집단의 어떤 규범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규범 효과를 좀 누리면서 어떤 것들이 파생돼서 나오냐면 comparison effect랑 associative effect 두 개가 나타나. comparison effect는 당연히 이제 안 좋은 감정을 들게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저기 있는 이 규범 집단, 이제 내가 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집단을 따라하는데 잘 안 됐을 때는 당연히 비교하겠죠. 그래서 비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봐봐, 내가 그 집단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못해도 이 집단이 우수한 집단인 걸 아니까 내가 거기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연합 효과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답을 보는 데는 뭐 어렵진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야, 어쨌든 이 집단 내에는 항상 뭐가 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준거 집단이 있다. 참조 집단이 있다. 나 재참조해야지. 이렇게 나의 롤 모델 참조 집단이 있다. 참조 집단이 있으면서 우리는 걔 행동에 이렇게 따라하는 거, 맞추려고 하는 규범 효과를 가진다. 이게 법이야. 내가 한 게 법이야라는 효과를 가져.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 내가 잘 안 됐을 때 비교하는 그런 비교 효과도 생기고, 또 근데 거기 안에 속해 있을 때 이 우월감, 이 연합 효과라는 것도 가질 수 있다라고 선생님 설명했던 글이었다. 준거 집단의 효과는 두 개입니다. 준거 집단이 나오면서 어떤 게 나와? 걔네들이 어쨌든 규범이 된 거니까 규범을 따라가야겠지. 그래서 따라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 비교 효과라는 게 생기고 또 연합 효과라는 게 생긴다는 거.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였어. 그래서 주제는 준거 집단 자체가 자기 평가에 좀 미치는 영향들. 준거 집단은 뭐 좋은 감정이 들게 할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이 들게 할 수도 있어. 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내가 거기 속해 있을 때 자신감이 느낄 수도 있고. 됐니? 자, 일단 문장 삽입인데요. 여기서 however부터 해보면 준거 집단이라는 것은 또한 비교 효과와 연합 효과를 가진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장 삽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학교에서 12개의 지문만큼은 그대로 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변형 문제들을 잘 알아놓으면 너네들 좀 수월하지 않을까? 토시 하나 안 받고 그냥 바로 낸다라고 하면 개이득이기는 하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하면 저는 여기를 순수 삽입, 문장 삽입을 낼 것 같습니다. 왜? 그 밑에는 뭔데? 비교 효과와 이 연합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 여기 비교하지? compare를 하고 그 다음에 속해 있는 거 being associated 이런 나오지. 그래서 연합 효과라는 것이 앞에 나와줘야겠네. 그래서 문단은 이미 A, B, C가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B, A, C 순으로 이제 문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각 문단별로 요약을 해놨으니까 잘 한 번 더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걸 내가 안 올렸나? 아직 안 올려줬나? 저번 거를 내가 이걸 개체를 못 떠가지고 한번 다시 올려줄게. 자, 연결어가 3개가 나와요. 근데 연결어 문제를 내기에는 너무 아깝겠지? 그래서 연결어별로 어떤 이제 내용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만 자세히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연결어가 흐름, 동의,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거, 역적 표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니까. 뭐 소수형으로 쓴다고 하면 여기 빙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였거든. 그래서 뒤에 나오는 makes 그리고 동사 원형 쓰는 것까지 파악해 놓으면 이렇게 어렵진 않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 자, 5번 지문이 좀 까다로운데 피아노 노래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녀봤나? 경리 다녀봤나? 네. 피아노 다니면 왼손은 뭐하고 있노? 반주. 오른손은? 원래 노래는 뭔데? 멜로디. 이렇게 딱 따로 치자 맞지? 니는 각각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고 있는데 왼쪽 편에 있는 건 뭘로 들려? 너가 반주로 느껴지죠? 오른쪽에 있는 건 뭘로 들려? 그럼 멜로디로 느껴지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로만 해보자.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해. 우리가 멜로디랑 반주랑 따로따로 들릴 걸 아마 해보면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한번 알아볼게 얘들아. 요 질문 생소할 거니까 같이 한번 더 보자 얘들아. 오케이. 자, 음악에서 proximity는 우리 근접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근접성이 아니라 근접성. 음악에서 근접성은 아마 뭘 지칭하는 거냐, 뭘 일컫는 거냐 하면 요소들이, 봐봐, 요거 해서 잘해야 돼. 요소들이. 그래서 음악에서 요소라고 하면 어떤 거겠니? 음표 하나하나지 않을까? 다시 음악에서 요소를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여기서 근접성은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표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라고 내가 지금 주어로 해석했다. 이유가 뭔지 알아?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소유격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얘들아? 맞나? 그래서 요소들이 함께 가까이 있는 것을 일컫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 됐니? 자, 어디에 있어서? 음조,
그리고 어떤 시간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 뭐 음조라고 하면 뭐 우리가 엄청 높은 하이 음이 있고 엄청 낮은 밑에 음이 있겠죠. 거기서 연결돼 있는 거 또는 시간 같이 쳐지는지 비슷한 타이밍으로 쳐지는지 이제 눌러지는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접성이라는 건 어쨌든 가까이 있는 걸 의미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 노트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음표다. 음표. 어떤 음표야? 어떤 음조에 있어서 비슷한 음표들. 예를 들어 뭐 이제 그냥 일반 5선 딱 5선지가 있으면 거기에 뭐 미파 그다음에 파솔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어떤 음조들은 아마 같이 묶일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일단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잘 봐. 수능에도 마찬가지야. 뭐로 끝났니? 같은 음조에 있어서 비슷한 음표들은 뭐 함께 묶인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음표들은 함께 묶인다는 내용으로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줘야 되는 거는 같이 묶여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겠지. 그게 끝말잇기니까. 한번 볼게요, 얘들아. 비슷하게도라고 했습니다. 비슷하게도. 자, 바흐의 유명한 이 솔로 음악이라고 합니다. 뭐 바이올린 솔로 음악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게. 비슷하게도 바흐의 노래인데 음악인데 이 바이올린 솔로곡이래.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만든다고 해요. 뭐를? 두 가지의 흐름을 음악의 두 가지 흐름을 만들어 버린대. 뭐 함으로써냐면 자 simultaneously 지속적으로 연주를 하면서 맨날 뭐를 높은 음과 낮은 음들을 얘들아 높은 음과 낮은 음들을 계속해서 같이 끊임없이 연주함으로써 두 가지의 흐름을 만들어 버린대. 얘는 그룹화가 된 거긴 하지만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 같이 묶인다는 얘기가 전혀 예시랑은 맞지 않는 거죠. 봐봐, 얘네가 지속적으로 두 가지 흐름을 만들어내 버린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냥 묶여버린다는 내용이야. 묶여버린다, 두 가지의 흐름을 만든다는 비슷하게도라는 말과는 조금 어색함이 느껴지네요. 두 번째 B번으로 가볼게. 또한 되게 자주 자 여기서 말하는 is가 제가 동사에 표시를 해놨지만 사실은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진짜 주어랑 진짜 동사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right hands가 주어, plays가 동사인 이때 강조 구문이야. 됐나? right hands가 주어, plays가 동사다. 오 얘들아 또한 되게 자주 또한이라고 했어. 또한 오른손은 멜로디를 연주하는데 뭐인 반면에 왼손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반주죠. 반주 또는 어컴패니먼트도 반주다. 야, 어컴패니 이거 한번 봤거든. 어디서 봤게? 반주하다라는 뜻을 쓰였던 지문이 우리 방금 얼마 전에 배웠어. 우리 음악 지문 하나 더 나왔었잖아. 기억나? 지휘자, 그렇지. 그 구문에서 우리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음악이라는 거 단독 공연이 아니라 누군가를 반주하고 있을 때라고 얘기해서 어컴패니가 나오거든. 거기서 마찬가지로 잘 알아놓으면 되겠지 얘들아? 근데 지문 두 개 딱 띄워놓고 중간에 들어갈 만 하나 골라라고 그러니까 하나 단답형으로 쓰라고 하면 어컴패니, 어컴패니먼트 세 개 중요하다 얘들아. 그 두 개의 지문에서 동시에 쓰이고 있으니까. 됐니 얘들아? 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무튼 간에 어컴패니먼트니까 어쨌든 반주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야 같은 위치에 있으면 묶인대. 근데 갑자기 뭐래? 또한 자주 오른손은 멜로디를 연주하고요 왼손은 뭐란데? 그냥 반주를 치는데
이게 뭐 피아노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오른손은 멜로디를 치고 왼손은 반주를 친다? 이거 뻑치시지 그냥 개소리잖아. C로 갑니다. C로. C가니까 뭐가고요? 음들은 또한 묶입니다. 함께. 야 똑같은 말이잖아. 음들 묶인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끝말잇기라고 얘기했어 내가. 음들이 또한 묶인대. 함께 만약에 그것들이 연주가 된다면 함께 제 시간에 됐니? 또는 만약에 그들이 온다면 어디로부터 같은 악기 또는 뭐 엄청 큰 그 뮤직 집단, 그러니까 큰 음악 집단의 어떤 부문 또는 같은 악기. 왜 오케스트라 할 때 잘 보면 현악기는 현악기, 타악기는 타악기, 그 다음에 뭐 관악기는 관악기별로 해서 각각 그룹핑이 있거든. 거기로부터 왔을 때 음들이 묶인다고. 왜? 같은 위치에 있잖아. 지금 말했던 거. 음들이 묶인다? 음들이 묶인다. 안 보고 그냥 C로 가는 거야 얘들아. 끝말잇기가 있으니까. 기억해라. 순서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끝말잇기다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음이 묶인다는 얘기로 갔네. 그럼 음이 이제는 오케스트라에 쫙 이렇게 있는 곳에서도 현악기별로 이렇게 같이 들리는구나. 타악기별로 이렇게 같이 들리는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계속 할게. 자, 근접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느낌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근접성 아직 잘 모르겠지? 너 한번 상상해 봐. 라고 얘기한 거야. 뭘 상상하냐면 어떤 사람이냐?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이야. 야, 나 여기까지만 해도 답 나올 것 같은데. 교민아 어디로 갈래 그 다음에? A로 갈래? B로 갈래? 승원아 어디로 갈래? A로 갈래? B로 갈래? 승원아 지금 뭐 친대? 피아노 친대. 오른손 뭐 한대? 오른손 뭐 한대? 멜로디 연주한대. 왼손 뭐 하는데? 반주 친대. 여기서 뭔데? 여기서 누군데? 피아노야 아니면 바이올린이야? 야 어디로 갈래? 당연히 B로 가야겠지. 이게 끝말잇기를 풀면은 수능에서는 이거 읽고 맞다 멜로디 친다 그랬지. 그냥 BA야 C바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참 고맙겠지. 근데 이렇게 안 나오죠. 보시죠. 자 이때 피아노 치는 어떤 사람 상상해보세요. 자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티피컬이 오른손은 어떤 음들을 연주하는데 어떤 음들이야? higher in pitch. 어디? 음조에 있어서 더 높은 음들. 야 맞잖아. 낮은 곳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잖아. 오른손은 높은 음을 연주하는데 뭐보다 왼손이 하는 것보다 맞지? 선생님 이렇게도 치는데요. 아이씨. 자 그러니까 뭐 하는데 오른손은 멜로디를 치고 왼손은 반주를 치는 것처럼 그룹핑화돼서 느껴진다고. 얘는 진짜 못 그리는데 이게 각각 하나하나 치고 있는 듯하게 느껴지더라도 얘는 한 묶음이라고요. 왜? 위치가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으니까 얘가 1, 도, 레, 미 하더라도 얘는 같은 걸로 느껴진다고요. 같은 멜로디구나. 묶여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자 그래서 B로 although, even though 자 모든 음들이 연주될지라도요 어디에 있어서 자 가까운 공간적인 근접성에서 연주될지라도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쳐지는 거 도래? 하면서 같은 시간대 대략적으로 쳐지지 도래? 막 이렇게 그렇게 쳐질지라도 연주될지라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 음들을 뭐 오른손으로부터 있는 음들을 듣는데요. 자 뭐라고 듣냐면 목적격 보어 이렇게다 hear이라는 제각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 ing 또는 동사 원형이 가능하겠죠. 됐니? 오른손으로 쳐지는 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들린대. 뭐로서 나타나? 멜로디로서 나타나는 것처럼 들린대. 뭐 때문에? 그것들이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with respect to 뭐뭐의 관점에서 많이 쓰인다 이거.
뭐 음조라는 관점에서. 아 피아노 맞지 이제. 야 바이올린이랑 뭐 다를 것 같아? 또한 비슷하게도 바이올린 솔로곡에서도 바이올리스트는 두 가지 흐름을 나타낸다. 야 두 가지 흐름이 어디 있었는데? 멜로디랑 반주였잖아. 두 가지 흐름을 나타내는데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높은 음과 낮은 음들을 둘 다 끊임없이 연주함으로써 동시에 연주함으로써 perceptually 인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높은 음들을 한 대에 묶는데요. 그리고 또 묶어버린데 그 낮은 음들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너네도 높은 음들은 아 멜로디네, 아 낮은 음들은 아 반주네, 연주되고 있을 때 아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폴리오포닉 그 불협화음의 반대말 보고 불협화음의 반대말 보고 다성음악 다성음악이라고 그것을 느끼고요. 또는 as a line of the music 음악의 두 가지 선으로서 느낀다. 멜로디, 반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선으로서 들리고 다성음악이라고 어떤 성조가 많은 거 그래서 음이 풍부한 거 이런 걸로 그것을 들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니? 소재는 음악에 있어서 근접성이라는 것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나타냈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어려웠던 글은 아닌데 음악이 가까이 위치돼 있는 거 음조로 낮은 음 쪽에 있냐 높은 음 쪽에 있냐 근데 묻지 마라 알았지? 선생님 중간에 있는 음은 뭐예요? 걔는 뭐 그룹형 시키면은 뭐 이쪽에도 쓰이고 이쪽에도 쓰이겠지. 근데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별로 두 가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설명했어. 왜? 음은 가까이 있고 동시에 쳐지거나 뭐 비슷한 위치, 비슷한 음조에 있으면 한 개 묶여버리니까. 음악에 있어서 근접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글이었습니다. 자, 음악의 근접성 원리는 음 높이별로 이제 그룹화를 통해서 분리된 손율을 느끼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했어. 빈칸입니다. 여기 함께 묶이는데 음조의 관점에서 뭐 함께 묶여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게 뭐 앞에 나오는 이 오른손을 갖다 음들이 멜로디라고 느껴지는 어떤 이유가 왜? 얘네 한데 묶여있으니까 멜로디지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문단도 제가 12룰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으니까 문단 파악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목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그 주제를 제목으로 나타내서 음악 근접성 원리 그래서 뭐 좀 다른 멜로디를 인지하는 거를 통해서 그 음조에 의한 이 그룹핑, 묶음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 해보면서 보기만 먼저 읽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보자. 자 퍼블릭 굿즈라고 얘기하면 퍼블릭 대중의 공공의 뜻이죠. 공공재라는 뜻이다. 퍼블릭 굿즈 공공재.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공공재 뭐가 있겠니? 지하철? 가로수 있죠. 지하철, 화장실도 있고 뭔 말인지 이해하나? 또 공공재 뭐가 있노? 버스, 또 공원도 공공재죠. 여러분들 속초호수 그다음에 저희 여의도 한강공원 이런 데 다 공공재지. 됐니 얘들아? 자 그런 곳은 좀 가치가 절여져 있대. undervalue라고 해서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거지. 어디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가치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왜? 공짜잖아. 그거 돈이 안 되잖아.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야. 맞지? 자 사람들이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지하철 화장실 또는 이런 공원에 들어가는 제품의 퀄리티가 조금 뭐 낮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봐봐 공공재는 어떻게? 좀 가치가 절약이 있대. 시장이라는 곳에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비싼 게 더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자 그리고 그것은 exist 얘들아 지금 말하는 exist를 exist 동사로 삼는 주어가 여기 s가 안 붙여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복수가 위치구나.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아, 시장이라는 거는 오직 사적인 재화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뭐가 아니라 하지만 드물게도 이제 공공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 다시 rarely라고 얘기했던 방법이 여기 market exists rarely for public goods거든. 공공재를 위해서 이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rarely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공공재는 같이 하락되어 있다. 이 시장 경제, 시장에서는 사유재를 사적 사유재 사적인 재화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한다. 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우리 다음 시간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방금 배웠던 지문들 해석 안 되는 것들이나 주요 문장 지금 빨리 한번 해석해보고요. 안 되는 게 있으면 지금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수특 예제 문제들도 항상 빨리빨리 풀어봐라 했죠. 복습하고 나서 워크북하고. 자, 볼게 얘들아. 시장에서 공공재라는 게 가치가 엄청 평가절하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적인 걸 신경 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평가절하되어 있는 얘기에 대해서 이어져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 끝말잇기 A번 읽어볼게. 자,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왔네. 갑자기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결과가 나온 거야. 야, 선생님 이게 과정 아니에요? 아니, 얘는 정의잖아. 야, 시장에서는 이래 현상을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이었고 따라서 가격도 없대. 이런 공공재 사용에 대해서 뭐의 사용인데? 웨트랜드, 습지. 야, 습지 얘기가 1위에도 나와야 A의 습지 사용에 대해서 이런 가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습지, 우리는 바꿔 얘기할게. 석촌호수 또는 청계천 이런 사용에 대해서 가격이 없다를 얘기할 건데 갑자기 습지가 왜 나오냐고요? 아니, 청계천이 왜 나오냐고요? 됐나 얘들아? 그래서 앞에 쪽에 저런 습지에 관해서 얘기가 1이라도 나왔다면 나올 수 있겠지만 A는 결과적으로 습지 사용 이런 두 가지 단어로 인해서 못 올 것 같네. 넘어갈게. B로. B번 볼게. 예를 들어서 자, aquatic habitate라고 얘기하면 이제 물 생태계야. 맞나? 물 생태계인데 뭐 같은 거야? 습지와 같은. 야, 일단 습지 여기 나왔네. 최소한 A는 P 다음이겠네. 됐나 얘들아? 자, 이 습지에 대한 습지 같은 이런 물 생태계들은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해 주는데 어떤 이점들이야? 때로는 공공재인 어떤 다양한 이런 이점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했어. 됐나? 자, 뭘 포함할 거냐면 분사 구문이네. 이런 breeding 일단 키우는 곳이겠다. 키우는 곳. 또는 refuse for unique species. 자, refuse는 보호소입니다. 보호소. 대피처. 그 독특한 종들, 그러니까 희귀종들에 대한 어떤 도피처라는 걸 포함하면서. 자, recreation은 유희, 재미입니다. 자, 우리가 청계천 가면 되게 재밌죠. 저도 여자친구 만나면 꼭 데리고 가는 곳이 청계천이거든요. 또는 사냥, 그리고 tourism, 관광, 그 다음에 또는 purification, 정화, 물 공급의 정화를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점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끝. 예를 들어 공공재의 일종인 습지는요 이런 많은 역할을 한다. 가 이 글이었다. B 맞나? 동의? 보강. 이런 가치는 클 수 있고. 잠깐. 우리가 이 순서 문제를 풀면서 가장 먼저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맨 처음에 뭐가 오는데야. 맨 처음에 이거 봐봐. 여기서 야 평가절하되어 있어. 공공재는 이라는 디스밖에 안 했거든. 욕밖에 안 했다고. 근데 여기서 뭔데? 이런 가치를 큐지. 이런 가치는 클 수 있대. 비록 명백한 시장가가 없을지라도 apparently
명백한 시장 가격이 없을지라도 클 수 있대. 가치가. 뭐 이런 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아니 습지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습지 서비스를 얘기할 수 있냐고. 절대 없지. 그럼 뭘로 갈래? B로 가야지. 자, 그리고 나서 B의 두 번째 거 읽어볼게. B 뭐였는데? 야, 습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공공재의 일종의 습지는 존나 좋은 것들을 얘기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점들은 그건 즐겨질 수 있대. 어떻게? 끊임없이 동시에 즐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제공될 수 있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군데? 사람들이겠네. Many people. 사람들에게 제공도 된대요. 어떻게? 존나 무료로. 뭐에 의해서? 이 자연의 기능, 그러니까 습지라는 것의 이 자연적 기능에 의해서 무료로 제공해 준 거야. 야, 어차피 맨날 흘러가는 거잖아. 마르고 딸지도 않아. 인간의 보충도 필요 없어. 청계천이 마르냐? 아니라고. 자연적인 어떤 이 기능에 따라서 의해서 이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게. 결과적으로 시장이 없고 가격이 없다. 이런 얘기 첫 번째랑 두 번째, 이 가치는 클 수 있다. 야,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래? C로 가. B 다음 A 다음. 잠깐만. 이런 사용에 대해서라고 했네. 미안. 잠깐만. 이런 가치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용에 대해서 나온다. 사람들에서 즐겨진다. 미안. 다시. 사람들에서 이제 즐겨지고 이제 그들에게 제공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수치의 이점들을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없고 따라서 잠깐만 뭐고? 맞네. 그 다음 가치랑 연결된다. 미안. 그래서 그런 사용에 대해서 시장가가 없고요. 시장이 없고 그냥 가격이 없대. 이런 습지 사용에 대해서. 하지만 실질적 가치인데 이런 서비스. 여기 서비스는 앞에 얘기했던 동의어들이 몇 개 존재한다 얘들아. 그게 뭐냐면 앞에 말했던 breeding, refuse, 그 다음에 recreation, hunting, tourism, purification 이런 게 이점들. 이것들의 이 서비스들에 대한 이 실질적 가치는 절대 제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는 총 추가적인 이득입니다. 뭐 모든 개개인 것들에 어떤 개개인 것들이냐면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습지에 의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즐긴 개별인들에 대해 총 추가 이점입니다. 뭐가? 가치는. 그래서 명백한 시장가가 없더라도 이 가치가 존나 클 수 있어요. 왜? 총 추가적인 합의라 그랬으니까 끝말잇기가 이어져야겠네요. 미안, 내가 잘못 생각했는 게 이게 여기 다 사용하는 거잖아. 정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투어리즘의 역할을 하고 헌팅, 레크레이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사용이었는데 습지 사용. 그래서 내가 좀 착각했던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습지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가가 없더라도 가치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0인 거, 습지에 대한 가격이 0인 거와 그 다음에 그들의 실질적 가치들 사이에 있는 이런 차이가요. 모든 beneficiary 이점들 맞나? 수혜자들 쏘리. 모든 수혜자들 쪽으로 이런 실질적인 가치와 그 다음에 가격이 0인 거. 가치는 존나 높은데 가격은 0이야. 이 갭 차이는 뭘 나타내냐? 이런 공공재가 얼마나 평가절하되어 있는지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문사, 조동사, 요 구절이었네요. 됐나? 넘어갈게. 너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공공재의 가치라고 얘기했을 때 답은 B, A, C였죠. 공공재는 가격은 0이고 그걸 다루는 시장이 없을지라도
가치는 클 수 있다. 공공재 가치는 가치가 클 수 있다. 그래서 가격에 가치가 드러나 있지 않다. 다이아몬드, 희귀화 산화. 그래서 비싸지. 가격에 가치가 들어가 있어. 또 휴대폰. 당연히 안에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지. 가격 안에 그 기술에 대한 가치가 들어가 있다고. 그 휴대폰에 대한 가치가 들어가 있어. 근데 습지는, 근데 공중 화장실은, 근데 그냥 석촌 호수는 가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가치가 있다가 이 글이었다. 됐니? 그래서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공공재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던 글이었습니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느낌. 자, 문장 삽입인데요. 여기 실질적 가치 0과 그다음 실제 가치의 이런 차이점이 이 총합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걸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득의 총합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얘도 즐겼어? 얘한테도 좋은 거야? 나한테도 좋은 거야? 얘한테도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가치가 엄청 큰 거겠지. 자, 문단파 다 BAC별로 다 나눠놨고요. 제가 표시해 놓은 대로 그 단락별로 요약을 해서 진행하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지 문제로 좀 나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요즘에 한글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정준에서 많이 없어져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영어로 변형돼서 나오겠네. 숙제 사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해도 시장가가 0이 그래서 저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한테 다른 예시를 들어서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방금 내가 말했던 공공재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나 뭐 가로수,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뭐 진짜 공중 화장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현실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기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면 공중 화장실 이용하는데 돈 내거든. 그래서 돈을 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해주는 느낌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됐니? 16강까지 다 했는데요. 16강은 특히 6개짜리나